안녕하세요, 범진입니다. 오늘 주제는 메디컬 LLM입니다. 의학은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된 중요한 학문입니다. 이와 관련된 기술이 발전할수록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을 빠르게 치료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LLM, 대형 언어 모델 기술이 메디컬 AI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논문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캔슬 LLM으로 연구실 수준에서 LLM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구글이 만든 제미나이를 확장한 매드 제미나이입니다. 이 모델은 현재 의료 분야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하는 모델 중 하나입니다. 우선 제가 의학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설명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의견, 그리고 다양한 지식들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먼저 캔슬 LLM 논문을 살펴볼까요?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 논문은 아직 출판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모든 내용을 100% 신뢰하기보다는 흐름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셔야 합니다. 먼저 데이터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환자의 상태와 관련된 정보가 적혀 있고 이에 대한 레이블이 있습니다. AI 모델의 목적은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암의 유무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꾸준히 발전하는 암 예측 모델의 성능을 살펴보면 성능이 꾸준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제한된 캔슬 LLM은 74% 정확도를 기록했습니다. 캔슬 LLM의 학습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전 학습 단계에서는 약 260만 개의 임상 기록과 51만 개의 병리 보고서를 사용했으며 예측 대상인 암의 종류는 총 17개입니다. 이후 추가적인 학습을 통해서 모델이 암을 더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도록 학습됩니다. 프리트레이닝 당시에서는 텍스트와 암의 관계를 배우고 파인튜닝 단계에서는 암을 구체적으로 진단하는 데 학습이 됩니다. 이 데이터가 인간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미네소타 대학의 승인을 받아서 실험을 진행했다고 하네요. 이제 프리트레이닝과 파인튜닝의 학습 방법과 시간을 좀 살펴보면 두 과정 모두 로라를 사용했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로우 랭크 어답테이션, 로라를 보여주는데 웨이트 매트릭스에 로우 랭크 매트릭스를 추가로 더하는 방식입니다. 프리트레이닝 당시에서는 랭크 8, 알파 16을 사용했고 학습에는 80GB, A100, GPU 10장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랭크 8을 더하는 것은 차원의 표현력이라 보시면 되고 알파는 더해지는 가중치입니다. 파인 튜닝 때는 랭크를 더 올려서 64로 했고 GPU 한 장으로 4시간을 학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인 튜닝 당시에서는 모델의 표현력을 더욱 키우면서 대신에 학습 시간은 좀 더 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학습 과정을 요약하면 먼저 미스트랄 7B 모델을 활용해 임상 기록과 병리 보고서 데이터를 학습하고 암에 대한 지식을 가진 캔슬 어댑티드 모델이 만들어집니다. 이후에 인스트럭션 튜닝을 통해 자연스러운 발화가 가능하도록 추가 학습이 진행되고 결과적으로 캔슬 슈퍼바이즈 파인 튠드 모델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서는 캔슬 SFT라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저자들은 평가에서 성능을 더욱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로버스트니스, 즉 강건함도 함께 평가했습니다. 이 모델은 두 가지 목적으로 쓰이는데 첫 번째는 암 형질 추출, 두 번째는 암 진단 생성에 활용된다고 합니다. 사용 방법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LLM에 너는 의학 전문가이고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암을 진단해라 라는 지시가 주어집니다. 이때 컨텍스트에는 환자의 방문 목적, 진단 부위, 연구소의 결과 등 다양한 상황이 포함될 수 있다고 하네요. 성능을 보면 제한하는 방식이 다른 모델보다 꽤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교 방식인 베이스라인 모델들이 어떤 방식으로 추가 학습되었는지 명확히 나와 있지 않기에 해당 연구는 추가 데이터로 학습된 모델의 성능 차이를 나타냅니다. 즉, 미네소타 대학의 승인을 받아서 얻은 학습 데이터로 추가 학습된 모델의 성능을 보여주는 거죠. 따라서 완전히 공정한 비교는 아닐 수 있지만 제한된 방식이 더 높은 성능을 보였다는 것은 어쨌든 사실입니다. 제가 캔슬 LLM을 소개한 이유는 연구실 레벨에서 LLM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병원에서는 개인정보와 같은 데이터 이슈가 매우 엄격하기 때문에 오픈 AI 같은 챗GPT 모델을 사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모델을 만들어야 할 경우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는 거죠. 자, 그런데 만일 환자가 개인정보보다는 암 진단의 정확도를 우선시해 구글 같은 대형 기업의 모델을 선호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개인정보 보호만큼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기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깊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세계적인 AI 기업이 만든 모델의 성능을 확인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소개드릴 논문은 Advancing Medical AI with Med Gemini입니다.
중간에 약간 쉬는 시간으로 제가 여담을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구글에서 개최한 리서치 코리아를 갔다 왔는데 거기서 매드 제미나이에 대한 설명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받은 어떤 매드 제미나이에 대한 인사이트는 구글이 좀 더 보편적으로 인류에게 필요한 AI 기술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픈 AI나 엔트로픽 같이 챗 모델을 활용을 해서 사용자에게 굉장히 많은 유틸리티를 제공하는 측면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거는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그래서 의학 분야에 대해서 제미나이가 조금 더 신경을 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논문의 제목은 Advancing Medical AI with Gemini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제미나이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매드 제미나이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당시에 나온 유사한 두 개의 논문을 알아야 됩니다. 이 논문들은 굉장히 유사하지만 목적에서 차이가 있어요. 왼쪽의 논문은 Capabilities of Gemini Models in Medicine입니다. 이 모델은 기존 제미나이 모델을 의학 분야로 확장한 기초 연구입니다. 즉, 의학 지식을 배우지 않은 제미나이를 어떻게 의학적으로 변경했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드 제미나이는 의학 지식을 학습하며 텍스트, 이미지 등 다양한 모달리티를 처리할 수 있는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의학의 세부 분야에 더 특화된 모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MRI나 CT 같은 거는 3D 데이터죠. 그래서 매드제미나이가 많은 데이터에 대해서 그걸 처리할 수 있는 일반화된 모델이지만 세부 분야에 더욱 특화된 모델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논문이 어드밴싱 멀티모달, 이 오른쪽에 있는 논문입니다. 이 두 논문에 소개된 매드제미나이가 되게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먼저 정리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좀 더 살펴볼게요. 먼저 텍스트에 특화된 제미나이 1.0 울트라라는 게 있습니다. 이 모델은 계산되어 매드 제미나이 L이라고 만들어졌는데 여기서 L은 longest입니다. 그래서 긴 문장을 처리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그리고 웹의 텍스트 데이터와 상호작용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매드 제미나이 M 1.5가 있습니다. 이 모델은 제미나이 1.5 프로 버전에서 이미지와 같은 다양한 모달리티를 처리할 수 있게 된 제미나이를 개선한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델은 메디컬 이미지에 대한 처리가 가능하지만 논문에 설명한 내용에서는 아직 웹 검색 기능은 추가되지 않은 걸로 확인됩니다. 마지막으로 소형 모델은 제미나이 1.0 나노에서 파생된 매드 제미나이 S입니다. 크기가 작아서 온 디바이스 환경에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중간에 있었던 매드 제미나이 M 1.5는 모달리티에 특화된 M이었는데 2D, 3D, 그리고 폴리제닉 같은 데이터에 더욱 세부적으로 특화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총 6개의 매드제미나이 버전이 현재까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앞에서 봤던 캔슬 LLM처럼 암 진단에 더욱 특화된 LLM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그거는 매드제미나이 1.0 캔슬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붙여지겠네요. 먼저 첫 번째 논문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는 기존 GPT-4 모델보다 매드QA 성능이 더 뛰어났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데이터 중 7.4%가 모호성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고려했을 때 91.1% 성능은 숫자 이상으로 매우 높은 성능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즉, 모호성이 없는 건 대부분 잘 맞추고 있다고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매드 제미나이의 특징 중 하나는 설치 기능인데요. 질문에 대한 답을 할 때 필요한 정보를 외부에서 검색해와서 응답을 보완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단순히 검색만 하는 게 아니라 정답의 불확실성을 고려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혼동되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 근거를 보강하듯이 매드 제미나이도 체인 오브 도 COT 방식과 Uncertainty Guided Search 방식을 도입하여 불확실성이 높은 정답을 보완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코로나에 걸렸는지 확인하기 위해 여러 병원을 다니며 진단을 받는 것과 비슷합니다. 만일 세 곳 모두에서 제가 코로나라고 한다면 추가 진단을 더 이상 받지 않겠지만 그 결과가 모호했어요. 뭐 한 개는 코로나, 두 개는 아니다고 해요. 그러면은 더 많은 진단을 통해서 확실한 답을 얻으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매드제미나이도 증거와 일관성을 바탕으로 필요한 데이터를 계속 탐색하여 최종 판단을 내립니다. 이런 탐색 과정을 거치면 당연히 정확도가 올라갑니다. 이는 단순히 AI 모델이 기존 파라미터로 내리는 의사결정보다 외부 데이터를 추가로 탐색해서 내리는 결정이 더 우수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병원에 갔을 때 의사가 이건 암입니다 라고 단정 짓는 것과 자료를 찾아보니 어떤 자료와 유사성이 높아
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의 차이라고 할 수 있죠. 매드제미나이의 이런 AI 판단 방식은 대화형으로 또는 주어진 의료 영상으로부터 답변을 하는 형태로 사용자에게 큰 편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십자인대 수술을 받았는데 처음에 의사가 좀 오진을 했어요. 그 MRI 영상을 보고.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결국에 개인 의료 데이터에 대해서 단순히 한 명, 두 명의 의사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10명, 100명의 의사가 판단을 하면은 개인의 입장에서는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매드제미나이는 멀티모달 데이터를 다룰 수 있지만 세부 데이터에 대해서 특화된 모델은 당연히 성능이 더 크겠죠. 특히 CT나 MRI 같은 3D 데이터의 경우 중요성이 더 큽니다. 그래서 두 번째 논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논문의 제목은 Advancing Multimodal Medical Capabilities of Gemini입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어떤 태스크에 대해서는 성능이 더 올랐고 다른 부분에서는 아직 최고의 성능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연구는 멀티모달에 대해서 제미나이를 업그레이드 했지만 아직 최고 성능은 달성하지 못했고 그래서 그걸 목표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레시브한 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용 예시를 보면 2D 이미지와 질문을 주고 대화를 이어가는 방식입니다. 마치 우리가 챗 GPT에서 AI와 대화를 나누듯이 의료 정보를 바탕으로 소통하는 방식이죠. 마지막으로 이 대화에 대해 전문의가 리뷰한 내용을 보니 AI 모델과 전문의의 견해가 다를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직 AI는 의학을 완전히 마스터하지 못했습니다. 전문의를 대체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런 대화 방식 자체가 더 나은 진단을 제공하는 데 도움을 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3D 데이터에 대해서도 판단을 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AI가 데이터를 분석하며 의미 있는 특징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CT 이미지를 통해 왼쪽 기저핵의 과거 뇌경색을 발견했습니다. 매드제미나이의 진단 결과가 의사의 소견과 일치하지 않는 이슈와 별개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유의미한 특징을 알려주는 것이 메디컬 AI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소개드린 캔슬 LLM부터 매드제미나이까지 쭉 살펴보면 연구실 수준의 LLM과 빅테크 기업의 메디컬 AI가 기여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글과 같은 큰 기업은 강력한 AI 설치를 통해서 높은 수준의 의료 인공지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드제미나이가 정말 많은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오히려 특화된 분야에서는 성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캔슬 LLM 같은 연구가 맞춤형 데이터에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두 연구 흐름 모두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메디컬 AI가 발전해 사람들을 더 정확하고 빠르게 진단할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방대한 지식으로 학습하고 정보 혹은 인사이트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드 제미나이가 저의 의료 데이터를 분석해 줬으면 합니다. 왜냐면 제 건강은 진짜 중요한 거니까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건강도 정말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의료 AI 분야가 더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로 덧붙이고 싶은 거는 연구실 수준의 AI들은 단순히 성능 향상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즉, 노블한 인사이트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각 연구소들이 지닌 아이디어, 그리고 결과들이 종합돼서 뛰어나고 정확한 의료 AI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글에서 만든 매드제미나이 하나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연구실들에서 발전되는 다양한 AI 모델들이 다 취합돼서 더 강력한 의료 AI 모델이 나오는 거죠. 의료 인공지능으로 사람들이 더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시대가 오기를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안녕.